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차 토론은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4시 반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만 종합적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에서 각각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주제 발표 중심으로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저도 몇 가지 저는 주제를 보니까 했는데 전해를 좀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4차 원탁회의인데 너무 저희들 중심의 이 원탁회의가 대외적으로 큰 틀에서 원탁회의가 이 나머지 중에 한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의 어떤 우리 마을 공동체나 이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형성 확산을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다른 활동 단체, 의사 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은 농촌 협약 사업도 있고 신활력 사업,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문화 특화 사업단 뭐 이런데 뭐 유사성 같은 데가 뭐 이런 분들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뭔가 우리 공동체의 형성에 관련한 주제를 좀 주고 주제 발표를 좀 그쪽에서도 좀 해서 우리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좀 발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거나 협치하거나 또는 융복화, 연계 뭐 이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같이 그쪽에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듣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쪽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에서 뭔가 한번 큰 틀에서 어떻게 방법론을 어떤 큰 포럼 형식의 회의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데 이때는 진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핵심적으로 계신 분들이 좀 당연히 초청해서 그 자리에 계시고 뭐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주제 발표를 한번 해줄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좀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제가 좀 해봤고요.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게 보면은 중앙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되돌아봤지만은 계속 정책이 변화가 이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뭐 마을 단위에서 처음에는 그전에는 권역 단위라고 해서 했다. 또 다시 마을 단위로 왔다. 또 다시 면 단위 중심으로 이제 지금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또 면 단위에서 정주권이라고 해서 또 큰 틀에서 또 해온 적도 있고 정책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나 또는 순기능도 있고 또 역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 자꾸 변화가 되고 그것을 또 쫓아가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특히 우리 충남형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충남도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부자인 박사님 같은 분도 저쪽 전라북도에 계신 분을 도차원에서 스카우트해서 이쪽에 와서 좀 정착을 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쪽에 공을 많이 들여놨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열정이 자꾸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것을 핑계를 자꾸 중앙정책 변화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시군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온 게 우리 흥성군이었었는데 우리 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동력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 농촌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이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 위기의식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업비도 줄고 관심도도 줄고 또 우리 국가나 도정 정책도 좀 자꾸 이게 쪼그라드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도 가지고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뭔가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그동안의 활동 성과 평가하고 새로운 10년 발전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게 이제 이게 핵심적인 과제, 프로젝트 이 과제는 수행 과제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자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내줬지만은 나름대로 그동안 경험한 거를 위해서 절대 토론상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건 뭐냐? 앞으로 새로운 10년 과제를 어떻게 발굴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이런 일을 좀 해나가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우리가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이렇게 도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간질 조직이 됐던 행정이 됐던 중간질 조직이 됐던 여러분들이 됐던 우리 협의회가 됐던 실천 과제를 어떤 것을 좀 도출해서 찾아갈 것이냐. 그러면 실천 과제도 단기 과제가 있고 중기 과제가 있고 장기 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단기 과제는 어떻게 어떤 거부터 좀 더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은 정책적으로 국가나 이 도의 정책 과제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건의드려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도출을 해서 나중에 이 결과물이 나올 적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한눈으로 봐도 이런 부분을 하면 진짜 이런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나오는 이 과업이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 대상 분이 아니던가요? 행정에서 그렇죠. 예, 래프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렇지만은 지방 그 소멸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정부 지원이 됐든 뭐를 하든 하면은 가장 먼저 가서 대응을 하는 게 뭐냐면 지방 소멸 대응 이 정책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 어디든지 이 정부 공모사업이 됐든 뭐 지원사업을 우리가 낼 적에는 근데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손 놓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나 이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농촌은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농촌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이제 하는 생각을 고민을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저는 뭐 이게 처음에 생길 적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분단위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분단위에서 이놈을 해서 그놈을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최근에 논의도 뭐 있고 개선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 마을과 연관을 짓거나 또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분단에 오면은 우리 농촌 공동체 형성에 얼마만큼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예의주시게 깊게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 부분을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과제 발표를 하는데 좀 핵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홍성에 맞는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큰 원탁의 방법론 개선에서도 의원도 참여할 적에 주제 발표자나 지정 토론자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수당을 좀 지급하고 뭐 우리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 시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토론 자료나 발표 자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우리한테 책자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면은 좀 더 알차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여기 좌장을 떠나서 하나의 멤버로서 한번 좀 우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분 이상 했네요. 저는 이 정도 끝내고 또 다른 분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말씀하실 분. 제가 마을 만들기를 일찍 시작하고 이렇게 주위에 여러 군데를 봤는데 어떤 정부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가호 이장님께서도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소득 사업을 하면은 그 관리 감독 체계라든가 마을의 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어떤 마을의 어떤 그 개발을 이렇게 해서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마을 법인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몇 명이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한둘을 하고 거의들 지금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비해서 법인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법인 정관에 의해서 지금 돼 있고 애당초에 마을 만들기 그런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겪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0년 향후 뭐 지나온 10년인데 지나온 10년 시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마을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법인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정부 지원금을 받아다 세운 어떤 마을 공동체 그 법인인데 그것이 어떤 관리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지금 뭐 애물단이나 이런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분쟁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짧으니까 아까 저희 회장님 말을 못해가지고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예, 아까 뭐 집중 토론이니까 잠시 쉬는 시간 동안 그냥 생각하고 센터 쪽에 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원탁의 모든 결론은 그거 같아요. 어떤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 논의하다 보면 정책으로 구결되는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어떻게 뭐 저희 의견대로 실행이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뭐 부박사님한테 촉대부에 나가고 했는데 보니까 뭐 저희 협의 회장님하고 협의회도 모였을 때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놓쳐가지고 일단 편하게 저희 쪽에서 공동체 한마당이라고 오늘 행사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협의회 회원들 마을 분들하고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자체가 한번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포럼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센터하고 이야기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을개발에서 태양광은 하는 거는 그 가닥을 잡아서 보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는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같은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빼고서 저희 마을이 35가구에 32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 32가구는 전체적인 3kW짜리 태양광을 다 시설을 넣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게 소득이 사실은 창출되는데 할머니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야 돈이지 태양광 그거 해가지고 전기 감면해준다고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7,8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지간한 가구들은 연구가 한 4, 5만 원 전기요금 다 나와요. 그런데 7,800원 이렇게 내보면은 연말에 가서 총 계산할 때 4, 50만 원 절약되는데 할머니들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 수중에 돈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서울농장이라는 그게 걔가 이제 들어와서 어차피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지가 들어가서 그 저 전에 다 그게 이루어진 건데 지가 협의를 해가지고 야 전기 한전이나 보내는데 일정 금액을 마을로 기부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2년 전에 협상해가지고 걔가 이제 그 마을에가 그 일부 전기 요금을 한전에 들어가는 걸 마을에 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기부 들어갔는데 약간 혁신 플랫폼이 넘기고요. 거기 그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7% 공제하고 2,71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또 그냥 쓸 수 없어가지고 전부 에너지 바우처로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사실상 냉난방비 걱정 없이는 살아요. 어느 집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마을 태양광이 중관님도 계시지만 올해 이제 장마 끝나면 공사가 시작돼가지고서 한전 선로가 없어가지고 내년에 연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500km이기 때문에 결상면에 50% 기부하고 50%는 저희 마을에 에너지 바우처를 쓰려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합치면 가구당 1년에 월 제 생각에는 월 15만 원 정도 가구당 배당금을 줄 수 있어가지고 연말에 에너지 바우처를 끊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살고 그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이장하면서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실행이 돼서 저희 마을 회관에도 그래서 에너지 차린 마을 이렇게 해놓고 에너지 걱정 없이 사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거기서 나가는데 앞으로 그게 좀 저희 마을도 잘 된다고 하면 다른 마을들도 그런 거를 따라가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가 볼 적이 제 주변에 여러 사람 많은데 5억 뭐 10억 이거 한 사람들은 우리 마을 만들고 다 빠져나갔어요.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오라기도 오지도 않고 내가 다 했는데 뭐하러 거기 가면 이제 뭐 받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얼마인지 연간 이런 거 그 농어촌공사 제시한 거는 167원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1kW에 129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연간 한 1억 정도 500kW. 그런데 그것도 날씨가 어떻게 좌우해 주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태양광을 실질적으로 저는 해서 겪어보는데 보면은 황사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안 되고 또 여름이나 겨울은 눈비 때문에 안 되고 여름에 또 너무 뜨거워도 전기가 안 나와요. 여름에 막 30도 이렇게 올라오면 막 전기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냥 전기가 제일 적정하게 잘 나오는 건 한 25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바람이 좀 살살 부는 날은 100km에서 한 600km, 700km까지 하루에 나오는데 여름 같은 때 막 날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34도, 5도로 간다 해서 막 전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날은 한 400k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5년 됐는데 개인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걸 나중에 실증 연구할 때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사례가 필요하니까 그 수치. 정말 부러운 마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에너지 자립은 정말 부러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두리 마을은 어쨌든 먹는 거를 좀 자립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생각 실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이제 지원 사업이죠. 근데 저희가 내용 그 주제가 뭐였냐면 회관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회관을 활용하는 활동을 좀 해보자. 저희 회관이 또 이제 주방 시설이 완비돼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그림 공부도 하고 체조도 하고 하여튼 간식 드시고 이랬는데 모이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제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걸로 죽을 끓여 드리니까 호박죽, 뭐 팥죽 이런 걸 끓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나중에는 죽 말고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매주 한 번 수요일 날에 점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게 좀 에너지원이 되더라고요.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할 거다고 공약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을에서 공동급식 그 사업이 있잖아요. 홍성 군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한 친구가 인건비를 받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뭐 천군만마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5개월 정도 같이 하고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때는 다시 뭐 1회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공동급식을 될 수 있으면 유지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공동급식이라는 게 그냥 공동급식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되게 많은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공동급식을 할 때마다 누가 찬조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얘기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면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소통의 장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마을 어르신들이 어떤 분 말에 의하면 얼굴이 그냥 뿌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우리가 좀 보충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 행복해 하는 마음이 또 큰 마을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오늘 그 처음 아까 소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에서 오셔서 끝까지 이렇게 오늘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뭐 아까 소감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한번 의사 표현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를 우선 또 드리겠습니다. 딱 3분 이내. 저도 서류상으로만 보면 또 글자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러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서류 이면에 있는 또 공감되는 내용이 또 서류상 보다 보면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런 면들이구나,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회나 뭐 저희 행정 쪽 다른 또 공동체 관련해서 업무를 해주시는 행정 타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 쪽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이제 협조 구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열심히 전화를 돌려보겠습니다. 저 과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우리 이순재 우리 총괄 팀장님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마을에서 느끼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또 정부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하는 지역 활성화, 면과 관련된 활성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이 많이 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정말로 마을이나 아니면 현장, 지역 이런 부분에 가벼운 것을 물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조금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부족해 하시고 아직은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원탁 회의를 통해서도 해 나가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보다 이제 이후 또 뭐 법인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더 계속 논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전에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처음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아마 계신 분들 잘 못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라고 나왔지만 군비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제 약간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것보다 한 2년 정도 늦어졌어요. 그 사이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회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죠. 다 동의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 좋지 정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안 될 때 그 의원님들이 약간 반대하시더라라고 했더니 어떤 의원이냐고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뒷얘기인데 가서 설득당해서 나오셨어요. 설득당해서 공무원이 하면 되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나 여기 이제 직원들이야 다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사실 협의회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누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번밖에 안 되는 시간이 4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꼭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우리 논리를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늘만 해도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정책을 만들어줘라, 예산을 더 달라, 뭐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거는 필요한데 그냥 휩쓸려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을 좀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간략하게 하신 말씀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장이고 사무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또 건의 개선 과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토론을 주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부장님 박사님이 다 정리를 하시고 다 또 이게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시점에 이 대목에서 우리 부장님 박사님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행정, 의회, 그 다음에 협의회, 우리 법인 임원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응원도 저한테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의회 의원들도 반드시 몇 분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주제 발표도 좀 하고 같이 시간을 좀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그 역할을 우리 협의회에서 좀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특히 우리 황보람 박사님께서 이제 지금 전문위원님도 계셨고 우리 이제 행정을 하시지만 또 군에서 농업, 농촌 정책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주시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이쪽에 있는 것을 핸들링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보람 박사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주제 발표를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뭔가 발표도 좀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과업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속에 성과를 거두고 여기에 이제 오신 우리 협의회 회원님들이나 이장님들도 사실은 귀한 시간 여기 내오셨는데 가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나한테 영향가 있는 얘기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정부 지원금이니 뭐 이런 거 정부 주는 데는 아니지만 큰 맥락에서는 그것을 또 시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해올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 좀 내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가감없이 그쪽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뭔가 정책이나 우리 실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전 부장님 박사님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가 하여튼 지난 10년의 활동들을 평가, 상징적으로 이게 10년입니다. 그 활동을 평가해보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갈 거냐는 방향을 잡는 건데 이 과업에서 요청받은 거는 일단 내부의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4번 중에 앞에 2번, 오늘과 다음 월요일은 성과평가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2번은 앞으로의 방향들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아마 4일차에 제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이번 4번 원탁회의하고 뭐 보고서로는 정리를 하긴 할 텐데, 기본 계획 자체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뭐냐면 행정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다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을 가자고 하는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 사항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 중에 좀 더 기본 계획, 공식적인 기본 계획으로 수립하고 확정을 보고 그 내용들이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예비 단계로 올해 이거 작업을 미리 하고 있고, 요 내용의 성과들이 아마 정리되고 난 뒤에 의회라든지 다른 기관 단체들하고도 뭐 공청회나 이런 자리들은 뭐 필요하면 좀 더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부분 포함해 가지고도 마지막 4일차일 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단톡방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야 초대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다음 주 월요일 자료도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만 보시면 좋겠다 싶고, 오늘 3가지 그 점점 제안했던 것은 이런 방향을 갑시다 하는 제안을 드린 건데, 아마 충분히 토론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계속 토론해야 될 방향성이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닿는다고 하면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합의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농촌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찾는다면 이런 방향 전환, 이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한다기보다도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는 추가 예산 사업 발굴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집중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는 약속하지만 수당을 드리는데 다음 주도 다 드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금합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도 아니고 그냥 금합이라 생각하시고 다음 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홍성군 농촌 공동체 활성화 원탁회의 홍성군 말 만들기 활동 성과 평가와 새로운 10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원탁회의 1차 원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